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과 대장동 사태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벼르고 벼르다가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그 이튿날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떼거리로 물러나와서 이제 뭐 규탄대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반박문이라는 걸 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핵심 내용만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차분하게 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150쪽, 170쪽 되는 이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어떤 핵심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중에 또 이재명은 무엇을 지금 시비를 붙고 싶어하고, 전체적인 스케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이재명은 언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핵심만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반박문이라는 걸 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 이랬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검수완박을 할 때부터 온갖 탈법, 위법, 꼼수 이런 것들로 일관해왔던, 회기 쪼개기 뭐 이런 걸로 일관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형사소송법을 들고 나오니 좀 어리둥절합니다. 검찰에 나와라 소환 조사를 하니까 뭐 그걸 불응을 하고 언제 가느니 마느니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것도 출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막상 또 출두해서는 30쪽짜리 검찰 진술서 하나 틱 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진술서에 있어. 난 말 안 해. 이랬던 이재명이 형사소송법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술 거부를 했던 것은 형사소송법에 딱 맞는 거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고 나온 말이,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허위 주장이 되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교묘한 수사법입니다. 말을 하기는 했지요. 입으로 안 했지만 검찰 진술서에다가 자기 주장을 담았지요. 검찰 진술서에 담겨 있는 것이 허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말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허위 주장을 했단 말이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허위 주장보다 더 불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역시 이런 혐의에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 사실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원래 배임 혐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 피의자, 범죄자에게 범죄자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임이라는 것.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회사의 회장, 회사의 사장, 어떤 단체의 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몫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돌아가게 만든 것. 이게 배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재명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없다. 그러니까 뭐 반박문이라고 내놓기는 했는데 어떻게 법리가 앞뒤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00만 달러는 황해도에 스마트팜 이제 지어준다 이런 거였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 방문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500만 달러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쌍방울이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었다. 나하고 경기도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바에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모든 것을 혼자 하겠다. 혼자 조사받고 혼자 이 일을 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더니 오늘은 2,500명을 동원을 했네요. 2,500명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 2,5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깟 5년 정권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5년 정권이 뭐 대수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국민들은 그런 기분이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한테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동안 그렇게 겁이 없이 놀았는가.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참 이 사람들 역사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잡으란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기에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말 역시 민주당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민생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돼도 모자랄 판에 2,500명이나 모여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 방탄병풍을 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또 수십만 모이자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 사발통문 돌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라고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무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라냐? 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동안에 보수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이게 나라냐? 어찌됐든 이제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헌정사상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헌정사상에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전과 사범에다가 형님 부부에게 쌍욕을 하고 여배우 스캔들이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 것. 희대의 토착 비리로 천문학적 액수의 대장동 사태가 터졌는데 그 핵심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 그리고 2달 만에 당대표에 출마한 것. 당대표가 된 뒤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국회를 연 것. 당원까지 바꿔서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한 것.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든 것, 이런 것들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장동 4,895억 배임 5가지 혐의, 그리고 대장동 일당 정진상 모두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습니다. 영장에는 이재명이 인허가 장사를 했다 적시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검찰권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공당을 사유화한 날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죽이기 본색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그에 대해서 국회가 범죄인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대장동 이익의 70%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방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갈 적정이익이 6,725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시로 1,830억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4,895억이 배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에 반해서 이재명은 경기 변동 대비 확정이익을 선택했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사선 의원이 이재명계의 좌장이라는 이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등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버티면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그러한 내용을 정진상 회유의 정황이다 라고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는 5가지. 첫 번째, 배임 4,895억,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 수익 은닉 5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 배임 300억 이상이면 11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양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단형이라고 하는데요. 처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이 사안에 따라서 형을 감경해 주기도 하고 가중해 주기도 하는 것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법조인들은 이 범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처단형을 훌쩍 넘는 11년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경유착 토착비리다.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뭐 시정농단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인허가 장사를 했다 이런 말도 표현에 넣었습니다. 이제 2월 16일 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제거한 뒤에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는 2월 24일 금요일 날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24일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입니다.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월 27일 월요일 혹은 2월 28일 화요일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되는 기각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그냥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그런데 가결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재명은 대장동 혐의로 기소될 것이 확실합니다.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것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3월부터는 어쩌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3월에 최소한 3번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3월 3일, 3월 17일, 3월 31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2주 간격의 금요일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방송에 출연해서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3월부터는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나가고 또 그 법원에서 공판 기일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지금 줄줄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 또한 기소 절차를 밟게 되면 이제 서너 차례의 구속영장과 서너 차례의 기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법정 출석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무소속을 포함해서 아무튼 야권에서 28표가 이탈하면 됩니다. 친명계 쪽에서는 이탈하는 사람은 죄인이다. 많아야 5표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비명계 쪽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희대의 사건이다. 법치가 무너졌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 희대의 사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틀립니다. 대선 후배의 범죄 행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무엇이 법치를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법치가 무너진 것입니까? 이재명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없고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도망치지는 않겠죠. 설마 하니. 그러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가 세 사람을 특별 면회를 했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봐라.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은 무슨 뜻입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사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28억 그러니까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을 때의 그 돈을 말합니다. 물론 이 돈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돈을 부정처사 후 수뢰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건 역시 추가로 기소될 것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대질신문을 했는데 이화영은 끝까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고, 김성태는 회사 망하게 생겼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대들었다고 합니다. 정의당 6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일은 탈피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고, 과거에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 편들었다가 총선 참패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아무튼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재명의 블랙홀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 원내 제1당 169석이 민생 살리기를 안 하고 거리로 광장으로 자꾸만 밖으로 튀쳐나오고 있는 바람에 이재명 블랙홀이 민생 경제를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2월 임시국회 중요 계류 법안을 보면은 조세특례 제한법, 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법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AI 인공지능,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등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관한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에 관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 근로제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다급하게 처리돼야 될 법안들이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대장동 사태 1년 6개월을 끌어왔는데 여기와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혐의의 본질은 민간이익의 환수 조항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보복하려고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수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당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에게서 분리돼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과 공천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뒤에 병풍처럼 서서 끌려다니는 이유는 이재명이 되살아날 경우에 이재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과 분리돼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과 공천권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영장 실질심사를 본인이 자진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즉각 돌아와야 됩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